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교육연구소 교육이사 성찬호입니다. 진짜가 왔다 교육 전문가 전영건 유튜브 교육 채널 제2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제2교육연구소 대표이사 전영건 이사님과 이현진 학부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많이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신 전영근 대표님께서는 이런 교육정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까?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하여튼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미 지금 중2죠. 적용되는 중2 학교 내신의 방침이 그러니까 고1은 지금 현행 9등급제로 내신 등급을 하기로 했고 우리가 고2와 고3은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5등급제로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우려도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신 경쟁이 1학년 때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죠. 또 역시 이제 고2, 고3 과목을 아이들 배울 때 학교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했을 때 성적 부풀리기가 좀 우려가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학교 내신 평가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를 하고 또 모든 과목을 상대 평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전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가 소인수 과목이나 또는 이제 소규모 학교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신 등급 이제 산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개편안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신은 5등급을 유지하고 수능에서는 9등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뭔가 혼란을 가중시키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은 5등급제로 하다 보니까 내신이 이제 조금 변별력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수능도 보면은 과목 수가 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그래도 대입 제도에서는 뭔가 좀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에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이 된다는 게 대입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또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행 이제 내신 1등급이 4%고 2등급이 7%니까 2등급까지가 11%죠. 그런데 바뀐 내신 등급을 보면은 1등급이 10%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바뀐 1등급은 기존 1, 2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3등급까지 보면은 바뀐 거 보면은 이제 10%, 24%니까 2등급까지 보면은 34%죠. 그러면은 현행 9등급제에서 보면은 4%, 7%, 또 23%죠. 그렇죠. 11%입니까? 23%? 11%. 11%. 그러면은 4등급까지 갑니다. 4등급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개편되는 학교 내신의 1, 2등급이 결국은 현행 4등급까지 가니까 결국은 학교 내신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 내신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시에서 교과 모집 전형이 좀 위축되거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시 모집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로 학교 교과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논의한 대로 보면은 학교 내신 성적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지면은 결국은 모두 다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서울을 하려면은 주로 이제 1.6등급 또는 1.7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로 보면 한 2.3%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결국은 개편된 학교 내신을 보면 모조리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의미하다,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교과 전형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학생부 평가는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학부모님 이제 전문가가 다 됐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학교 내신이 결국 변별력이 없으니까 수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등급을 수시 모집에서는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회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학생부 내용을 이제 대학 측에서 중점적으로 볼 거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어떤 그 교과 역량이나 또는 이제 학생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대학 측에서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이수할 때 제대로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보겠죠.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진 만큼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성찬호 이사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고교 이제 등급이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완화되고 또 모든 과목이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평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개편안을 보면은 사실 학생들한테 조금 부담은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 고교 내신이 이제 5등급으로 완화된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3학년까지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프로젝트 및 융합학습 등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현행 진로 선택 과목 5등급 절대평가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이고 성적 부풀리기 우려도 있습니다. 수능 과목이 아닌 경우는 더욱 소홀한 학습 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개편 학교 내신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은 약간 더 가중되겠지만 학습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될 것이고 대학도 이를 반영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그 2학년, 3학년이 안고 있는 문제, 특히 3학년 교실이 뭐 거의 무너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도 아니고 또 상대 평가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무너지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된 그 학교 내신 평가에 의하면은 결국 3학년 교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 수업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와 관련된 과목일 경우는 더욱이 소홀할 수가 없고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도 정상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평가는 고교 학점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교 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대학 입시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학년에 걸쳐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고3, 고2 때 이렇게 걸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부모님 말씀대로 전 학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교육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죠. 저 또한 이 사교육이 가장 문제가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논서 수령 평가의 확대 그리고 절대 평가가 강화가 되면서 평가 방법이 선진화가 되면은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필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과외, 학원 수강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교 교실 중심의 학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 또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이런 그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어떤 평가보다는 수업에서 논리적이고 또 그 뭐 수업에 대한 어떤 그 문제풀이식보다는 절대평가 또는 그 논술술형 평가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면은 아무래도 사교육에서 조금 멀어질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갖고 있는 우리 교육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게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제 말은 쉽게 이제 그 논술형, 서술형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사실 어쩌면 객관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결국은 고교학점제도 안정적으로 가고 사교육도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부 기록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떠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또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뭐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또 다소 이제 완화됐지만은 수업에 아이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되면은 뭐 사교육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네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궁금했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8년 개편 대입제도를 봤을 때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게 그 네. 중3 학부모들이 늘 제일 고민하고 중요한 힘든 문제죠.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 누가 물어보면은 사실 직각학원대 가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과거에 뭐 일반고를 가더라도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뭐 집 앞으로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고를 가느냐 또 우리가 특목고 중에도 과학고, 외고, 국제고를 가느냐 또는 뭐 자사고를 가느냐 이런 문제는 그 학교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과학고를 가려면 수학과학을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특성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하고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자사고를 선택할 때는 자사고는 사실은 일반고죠. 네,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고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일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사실 자사고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학생부가 중요한 만큼 그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좀 풍성하게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이제 학생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면 요즘은 될것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고위 포털에 보면은 네, 각자 맞습니다. 학교를 뭐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봐도 되고 뭐 학교가 이웃에 있으니까 실제 학교에 가서 뭐 네, 질의를 그것도 해도 되고 방법이 예, 되겠네요. 아니면 네.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아마 네네.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더 질문 없으신지요? 저 대표님과 이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 대표님께서 다음 방송에 대해서 안내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개편되는 이제 학교 내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등급제로 이제 개편되면서
이제 학교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 아울러 학생부의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 그럼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해진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2, 특히 고3 교실이 수능 과목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또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교실 분위기가 우리 말대로 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가, 이런 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학부모님이 우려한 대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사교육이 오히려 조장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학교 평가에 있어서 평가 방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고교 학점제도 안정적으로 가고 또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면 공교육을 통해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적성에 맞는 대학 학과로 진학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전영근 교육 채널은 어디까지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고 공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학교 생활을 충실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하는 시안이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가 왔다. 전영근 교육 채널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하시죠. 예, 오늘 소감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 상당히 또 흥미롭게 내신 관련해서 또 등급제 관련해서 변화를 또 알게 돼서 네, 좋았습니다. 예. 이사님, 오늘 방송이 조금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전에보다 조금?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 심정적으로 저희들 한번 방송을 하겠는데 조금 유연하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생각입니다. 노력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